이번 훈련으로 왜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보유했는지 알 수 있었다. 전 세계 최고의 무기백화점 한국이 지닌 군훈련 역량에 대한 외국 부대의 찬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 자주포 시장 70%를 점유하고 있는 K9 수출에 힘입어 한국에서 최초로 한국산 무기체계 운용법 노하우를 교육하는 육군 국제 과정이 시행되었는데요. 지난 9일부터 8월 1일까지 약 3주간 호주, 폴란드, 이집트 3개국의 장병 14명이 K9 자주포, K2 전차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한국 방산 수출 전체 무기에 대한 교육 과정으로 확대될 예정인데요. 현재 첫 기수로 참가한 14명의 외국 장병들은 한국이 선보인 체계적인 교육 과정과 한국이 지닌 혹독한 자연 환경에 혀를 내두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호주, 이집트, 폴란드는 모두 K9을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K9 자주포 운용자 교육 과정 입교식을 시작으로 K9 자주포 장비 조작, 시뮬레이터 실습, 포탄 사격, 사용자 정비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번 교육 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체계적인 교육 과정은 K9의 추가 수출에도 호재가 되고 있는데요. 인도의 경우 추가 100문의 K9 자주포를 도입하면서 교육과정 패키지 서비스를 따로 요구했을 만큼 정비 운용을 넘어 한국군의 전술적 운용 노하우에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세아니아, 유럽, 아프리카로 구성된 장병 연합교육 및 훈련이 아시아 국가인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한국은 서방 진영에 속해 있으면서도 독립적인 군사적 입장을 취하는 중립국을 표명하고 있는데 이에 다양한 국가들과 협력할 수 있는 유연성을 지니고 있고 뛰어난 자주국방 기틀을 기반으로 어떠한 특정 군사블록에 제한되어 있지 않아 방산 수출, 연합훈련, 글로벌 안보 기여에 큰 이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4대륙의 만남이 진행된 교육과정 얼마나 체계적으로 이루어졌고 또 실제로 참가한 외국 장병들이 얼마나 만족했는지 짧게 한번 보시죠. As a main specification, it can load 104 shells. Yeah. This is target joystick. Yeah. Yeah, this size. And this is the breech block. This is the breech block. Yeah. Yes. And the small hole is the detonator hole. And Oh, yeah. Inside the Yeah, the detonator trauma. hole, there is a As you know, the ammunitions are heavy, like 40 kilograms. But if you're pressing the button, everything works. Handle everything for you. Panoramic telescopes or sensors, we can now perform the navigation device for sighting to the service control point as shown in the picture in the textbook. On the car. Yeah, on the part. Is there like a control point? Yeah, right. So gun one will drive onto the point. Request azimuth L. It is just a verification test. Yeah. That's right. And you will attach. When you're outside the SDH, always be careful. That's down. Go this way. One more. Yeah, okay. Access? Yeah. Find target. First, you choose right reset button. Oh, yeah. Reset. Yeah, and activate it. Okay. Lower two. Roll number 2. Lower two. Yeah. Number 4. Deliver ammo. Yep. Full power. Oh, yeah. And reverse. Yeah. Check the base stopper and lock the gripper. Online transfer. Line transfer. Yeah.
이 밖에 최근에는 중동, 아시아, 아메리카의 군사연합도 한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한미, UAE의 연합훈련이 실시된 것인데요. UAE는 그동안 한국산 방산무기를 대거 도입해왔던 큰 손으로 한국과 자주 연합훈련을 실시했던 적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UAE와 미국의 관계가 인권 문제, 중동 정책, F-35 철회, 이스라엘의 지역 내 영향력 보장 등의 문제로 껄끄러운 상황에서 한국이 사실상 가운데 중재 역할을 하며 훈련이 실시된 것입니다. 특히나 UAE는 한국산 방산무기를 대거 수입하면서 안보의 상당수를 한국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UAE는 한국이 중동 국가 중 유일하게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이며 한국형 원전을 처음 수출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UAE는 걸프만을 사이에 두고 영토 분쟁을 경험했고 왕정을 무너뜨리고 신정 공화정을 수립한 이란과 대치 상태로 군사력 증진이 시급한 상황인데 이런 UAE에게 한국은 장기적인 군사협력을 추구하기 딱 좋은 나라이죠. 딱 좋아! 한국은 북한과의 크고 작은 충돌을 겪으며 다양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온 노하우, 미국과의 긴밀한 군사협력 경험, 각종 첨단 무기 생산 능력 등이 UAE에게는 한국의 특별한 매력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고 평화 유지군 활동 경험이 많다는 점도 한국의 장점으로 한국과 친하게 지내면 가치 이미지도 좋아지는 느낌이죠. 지난 2019년 천무 다연장 로켓포를 비밀리에 수입한 UAE는 2022년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인 천궁2와 다기능 레이더를 35억 달러, 약 4조 8천억 원 규모로 도입했으며 현재 다목적 수송기 공동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최초의 한국, 미국, UAE 연합훈련은 3국에게 상당히 새로운 경험이었는데요. 한국에서도 가장 힘들고 험한 지형으로 꼽히는 강원도 인제에 위치한 육군과학화 전투훈련단에서 약 3천여 명 규모 한미 UAE 연합 전투단이 전문 대항군 연대와의 쌍방 자유기동식 교전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군은 육군 제6보병사단 초산여단을 주축으로 전투단을 편성했고 미군은 미2사단, 한미연합사단 예하 1개 스트라이커 대대, UA군은 1개 보병중대가 참가해 3국 연합 전투단을 꾸렸는데 우리 군의 K1E1 전차, K200 장갑차, K55A1 자주포, 공격 기동헬기, 드론 및 무인기와 미츠 그레이 이글, 블랙호크, 스트라이커 장갑차 등 200여 대의 전투 장비까지 투입되어 실전을 방불케 하는 긴박한 상황들도 연출되었습니다. 특히나 7월에 찾아온 무더위 속에 UA군과 미군은 산속 훈련에서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조시 실버 미 2사단 대대장은 강원도의 험준한 산기슭과 무더위 그리고 예상치 못한 변수로 가득한 험지를 경험한 이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It's incredibly amazing to be able to train here at KCTC, where it has a rigorous and demanding mountainous weather and terrain. By attending this training, we have both built more lethality and greater readiness. 같이 갑시다. 또한 아랍권 매체 와메이와 인터뷰를 진행한 자이다 엘자비 소령 역시 처음 접해보는 한국형 훈련지에 혀를 내둘렀죠. 이번 훈련은 매우 유익하고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한국과 UAE는 지형, 지상, 계절 등 여러 면에서 차이가 많이 나지만 이번 훈련을 통해 서로의 환경에 적응하고 협력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UAE는 주로 사막 지형과 고온의 기후족전에서 작전하는데 이번 훈련을 통해 한국의 다양한 지형에서의 작전 능력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다양한 지형과 기후에 따른 작전 훈련 방식은 UAE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이곳에서 훈련을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한국군이 왜 수준 높은 역량을 지녔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군의 높은 기술력과 뛰어난 조직력은 매우 인상적이었는데 정보통신기술과 최신 장비를 활용한 작전 수행 능력은 감탄할 만했습니다. 라고 하였죠. 한국이 세계 각국과 교육을 진행하고 연합훈련을 실시하며 군사안보에 대한 영역을 높여가고 있는 시점, 북한은 북중러는 물론이거니와 세계 그 어느 나라도 함께 훈련을 해주지 않아 머리가 복잡한 상황입니다. 뭐 아니면 정은아 네가 우간다라도 찾아가 보든가. 이에 북한은 한국이 한미일 연합훈련, 한 UAE 미, 림팩 훈련 등을 실시할 때마다 벼락 맞을 것, 전쟁을 부추기는 행위, 파렴치한 행동이라며 각종 북중서를 발급해주는 등 부러움에 눈이 돌아갈 지경인데요. 최근 북한의 포탄을 러시아가 구매하면서 두 국가 간의 군사동맹이 공고해지는 모습을 보이곤 있지만 2년 전 합의된 북중러 연합 군사훈련은 아직도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 해군 분석센터의 켄고스 국장은 북한이 연합훈련의 상징적 차원에서 참여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높은 수준의 훈련에는 참가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참여를 껄끄러워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북한이 참여할 경우 상당수의 장비들을 제공해 주어야 하며 여기서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 그리고 장비 이전 및 기술 이전에 대한 요구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현재 북한은 연료값도 없어서 실제 전투기를 띄우지도 못한 채 모형을 날리는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는 와중에 어떻게 연합훈련에 참가할 수 있는 군장비를 유지하겠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김정은이 제458군 부대 시찰 당시
북한 공군은 땅바닥에 지도를 그려놓고 장난감 전투기를 이용한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북한 공군들은 장난감 전투기를 손에 쥐고 허리를 숙인 채 지도 위에서 움직이면서 훈련을 실시했는데요. 훈련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위 장면을 보고 있으면 지들조차 실수를 터뜨리지만 북한은 이러한 모습을 시뮬레이션 훈련이라고 강조하며 자랑스럽게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9년 후인 현재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2023년 열병식에서도 공군 전력은 사실상 무인기 하나를 띄운 북한입니다. 열병식 초기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 장면에서 북한의 무인기 한 대가 상공을 향해 날아갔고 북한 주민들은 무슨 B2 전폭기를 보는 것 마냥 눈물을 흘리며 손을 흔들고 박수를 쳤습니다. 무인기 띄우는 장면만 무려 5분 넘게 방송하고 있던 북한이었죠. 사실상 유사국가 수준임을 알 수 있는데요.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지난해 실질 국내 총생산은 32조 3천억 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대전의 GDP 49조 6천억 원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즉 북한 GDP 규모가 대전만도 못하다는 건데 인구 생각하면 당장의 성심당 직원들이 바게트 들고 시청 난입해서 독립선언 한 다음 카이스트 실험용 원자로로 원자폭탄 만들기 시작해도 지금 북한보단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다는 뜻이란 것이죠. 무튼 그렇게 되면 대전은 노잼 도시 아닌 유잼 도시 되겠네. 한편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에 거주 중인 김철근 씨는 리얼리즘과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북한 따위는 로켓 말고 바게트.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